안녕하세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의 왕자를 지켜온 테슬라의 옵티머스 있잖아요. 그 옵티머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바로 현대의 아틀라스입니다. 오늘 이 두 거인의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모두가 테슬라의 옵티머스만 떠올렸죠. 모든 대화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블룸버그 기사가 보여주듯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아주 심각하게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새로운 라이벌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두 로봇이 가진 정말 완전히 다른 전략을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현대차라는 기업에 어떤 아틀라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길이 진짜 미래를 만들게 될지 같이 한번 예측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대체 어떻게 조용하기만 했던 이 시장에 아틀라스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불쑥 나타나게 된 걸까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일론 머스크랑 옵티머스만 비추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시간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차가 정말 조용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시장은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도전자, 현대의 아틀라스는 과연 어떤 로봇일까요? 대체 무엇이 이 아틀라스를 옵티머스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요. 현대차의 접근법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2028년에는 실제 공장에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단계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게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목표라는 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공장 현장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 보시는 것처럼 무슨 화려한 쇼를 위한 로봇이 아니에요. 당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일꾼으로 설계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챔피언인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옵티머스의 야망은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망치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내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를 만드는 데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집에서, 심지어는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범용 로봇을 꿈꾸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철학을 한번 직접 맞붙여 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전문가와 AI 비전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둘의 핵심적인 전략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특정 작업을 위한 완벽한 신체를 만드는 걸 우선시하고요. 다른 한쪽은 어떤 신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적응력 높은 AI 두뇌를 만드는 걸 우선시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전략적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현대 아틀라스는 현실주의자입니다. B2B 시장을 타겟으로 당장 공장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서 수익을 내겠다.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반면에 테슬라 옵티머스는 비전가에 가깝습니다. B2C까지 다 아우르면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로봇 경제를 만들겠다는 어마어마한 투자 스토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막대한 로봇 투자가 과연 현대차라는 기업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여기서 기업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요. 시장이 현대차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아틀라스가 현대차의 리레이팅을 이끄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사업 좀 다각화해보겠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은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내놨습니다. 미래에는 자동차 판매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로보틱스 같은 신사업으로 채우겠다니 이건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언이죠. 그리고 이 비전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가 얼마를 투자하기로 했냐면요. 무려 9조 원입니다. 9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특히 이 중에서 5조 8천억 원은 5만 개의 GPU를 갖춘 AI 데이터 센터, 다시 말해 아틀라스의 두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는 이미 현대차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주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기업 가치를 쭉쭉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만 물러나서 이 거대한 경쟁이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큰 그림을 읽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로보틱스 리더가 되겠다는 이 여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계획이 생각지도 못하게 늦어질 수도 있고 경쟁은 앞으로 훨씬 더 치열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 막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꽤 무거운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정의하기 위해 경쟁하는 서로 다르지만 둘 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두 가지 전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원대한 꿈의 실현이냐, 바로 이 대결이죠.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노동자가 미래를 지배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함께하는 AI 동반자가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